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면금지법입니다. 이제 사면금지법 예전부터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금지법 어떻게 보시나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적 요소는 그런 거죠. 처분적 법률 아니냐. 네. 윤석열 1인을 타겟으로 한 법률 아니냐. 근데 이미 뭐 전두환 법률도 있고 다 위헌 논란이 됐다가 다 합헌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되고 위헌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적용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소급입법 논란도 있겠지만 지난번은 어쨌든 12.3 내란만 적용한다 이런 법이어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특정인에 겨냥한 거에서 이제 평등권 문제가 됐는데 그냥 사면법은 상관없다. 그렇죠. 법 위반이 될 헌법의 가능성. 그 사면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아니야 예. 이런 논란이 약간 있긴 한데. 뭐 그걸 뭐 다투기는 하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합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엽 변호사님.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윤석열 말고 누가 앞으로 있겠으며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 법률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뭐 옛날에 우리 칼기 폭파 사건 있잖아요. 네. 김현희 씨. 네. 그것도 그 다음날 몇백 명 죽인 사람 사면해 줬습니다. 사면에 범죄 제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내란 아니라 왜 한 뭐라도 국익을 왜 판단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저는 이게 만들어가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윤 대통령 사면하려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수당 대가 또 법 바꿔가 네. 사면하면 되죠. 법률 바꾸는 거 어렵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는 그 성격을 이제 유사하게 봐야 될 거예요. 칼 858기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고 테러기 때문에 그걸 견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 정서일 겁니다. 이게 이제 사면금지법도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뿌리 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면금지법을 이제 이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정서의 변화가 와야 사면이라는 것이 거론될 수 있고 그것이 논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론에서 수용이 돼야 뭐 이제 어느 정권에서 됐든 그걸 이제 판단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무기수로서의 형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게 사면이 검토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에 총선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이 사면권을 견줄 것이다. 또 이제 뭐 저울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알 수 없고 대체적인 여론이 이게 전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대체로 대통령이 한 적어도 몇 년은 이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더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는 다음 임기 정도에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다음 대통령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때의 여론도 봐야 되겠죠. 사법 리스크 관련하니까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송영길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본인은 이제 벗었다라고 하면서 복당 신청 그리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조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제 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제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박수현 대변인은 뭐 복당과 공천은 별개 요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벌써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사직을 하고 오늘까지 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측근이잖아요.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대통령의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김현정 대변인은 교통정리 필요하다 하는데 그거는 교통정리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잘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게 가는 게 맞는지. 근데 만약에 둘이 붙으면 네. 경선을 할지 뭐 모르겠지만 네. 송영길 어떻게 이깁니까? 그 지역구 5선이에요. 근데 어차피 전략 공천이라면서요. 제보가. 그래 되면 또 컷오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요. 네.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관석 돈뿌리 윤관석 의원이 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 상고도 안 하고 포기해가 무죄를 확정시켜 준다? 말이 안 된다. 네. 검사가 아마 이게 일주일 내에 상고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아마 개항을 둘 다 포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개항에 한 명이 오면 다른 한 명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연수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연수는요. 인천의 강남입니다. 송도가 있나요? 거기가? 그렇죠. 네. 거기에 연수 가벌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옛날에 그 박찬대 의원하고 거기 우리 국민의힘 지금 3분 붙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몇백 표 차이 안 났어요. 따라서 이게 아마 송영길도 그거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러다 송영길은 명분이 없잖아요. 네. 5선인데. 네. 그러면 이게 김남준도 그 이재명 지역구 상징성 때문에 가는데 네. 연수로 갈까요? 아마 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겁니다. 소라 푸르른 소라 소나무당의 송영길입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지역구도 희생하고 제가 얼마나 희생한지 아십니까? 김남준은 연수로 가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연수 받으세요. 항불별 던져버려봐.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진짜 똑같으시네요. 송영길 전 대표의 등장이 저는 이게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이런 이 고민과 혼란이 있는 것이 8월 전당대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민주당의 복당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정치 기반이 인천 계양이거든요. 네. 다른 곳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인연 이걸 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난감한데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느냐 어느 지역구에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8월 전당대회하고도 많이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당이 됐던 사람에게 경선을 통해서 25% 이제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는 건데 페널티 개념인데 핸디가 주어지는 셈인데 그러면 이제 이른바 명심을 안고 나오는 김남준 이 대변인하고는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각에서 이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이 교통정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또 정청래 대표는 송 전 대표 끌어들이게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아, 끌어들여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송 전 대표를 조금 서운할 수 있거든요. 물병을 확 던질라봐.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마음을 딱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삽바싸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대표에 또 혹시 송영길 대표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의 잠재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부재 중이었었는데 네. 복당을 해가지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데 그 시간은 너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호남의 적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동고등학교 출신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선배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김민석 총리냐 이 정청래 대표냐 여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주소지 옮긴 거는 마음적으로는 계양을이 가장 편하겠죠.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분란이 생길 것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요. 네. 전당대도 생각할 거고요. 네. 당대표 전당대도 생각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 뭐 또 내각 입성 같은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할 거지 덥죽 뭐 내가 계양을 나가겠다 이렇게 바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통정리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뭐 여가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당무 개입이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 잘 분란 없이. 박준수 예전에 안 그랬잖아. 나한테 아침 방송을 내가 몇 번이나 왔어요.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나 안 해요. 아, 왜 기획예산처 장관은 왜 임명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뽑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는데 네, 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정말 파란일 겁니다. 양쪽 다. 민주당은 아닐 것 같지만 결국 친명과 친청 간의 공천 대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천을 통해서 당선자가 나왔을 때 8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 또 풋뿌리 조직에 합당에 또 끼치는 또 영향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익 대표가 잡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은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청장이나 또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당위원장도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남구청장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한동훈 계와 기존에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또 단체장들과의 갈등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또 다른 변수예요. 공천 파장.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양당의 전부 이제 갈등 기사가 저희가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데. 아, 그거는 좀 언론에서 그냥 그래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민주당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제 저는 공소 취소 모임과 유시민 작가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발언이 있더라고요. 유시민 전 뭐 작가는 뭐 네. 민주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민주당원이 아니고 아마 뭐 유튜버 이런 뭐 얘기로 보이고 저도 이름 그렇게 다는 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아, 이재명이라고 딱 그렇게 박는 게. 공소 취소 굳이 그런 네. 이름을 좀 다르리 하든지 했으면 하는 건 있는데 뭐 이걸 갖고 뭐 90몇 지금 80몇 명 87명인가?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 100명이 넘어요. 넘었어요. 그래 되면 이거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이거 그 간단하게 볼 게 아닌 것이 네. 공소 취소 모임에 이 올리는 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의 구성의 성격을 친명으로 볼 수 있어요. 친명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친정가의
이 구분선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 결정으로 하는 당장에 지금 그 이 검찰 기소 조작 이 특위위원회 위원장이 이성윤 최고위원이에요. 네. 이 부분부터 당장 다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반역이고 배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특위가 있는데 별도로 모임을 만드는 게 전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모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진 않는데. 네. 근데 결국 이게 그래요. 이렇게 공소 취소라는 걸 붙이기 때문에 네. 친명 조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언론에서는. 해서 그냥 친명 조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집력이 아니 아니죠. 근데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모임 만든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요즘 보면 이게 나라냐고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걸 그래 믿으네요. 100여 이게 명 가까이 나라냐. 모이가 특정인 범죄 혐의자에게 공소 취소해라. 네. 사법부의 압박이었는 이건 전 잘못했다 보고 이게 아마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다 보니 이건태 의원이 이성윤 최고위원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친명 모임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뭐 친청이라서 공소 취소를 안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민주당 다 바랄 텐데 저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근데 제가 경고함을 하지만 공소 취소는요 두 가지만 실익이 없어요. 하나는 항소심을 취소 못합니다. 네. 그러면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하고 나서 새로운 증거만 놓으면 다시 공소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뭐 만들기 나름이죠. 어차피 정치 재판에. 그러면 이게 공소 취소해봤자 날 쌍방울 치고 한 명만 정은 놓으면 바로 이게 다시 공소 제기하니까 아예 이걸 할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별 실익 자체가 별로 없다. 없다. 근데 사실 그걸 위한 실익도 아니고 그냥 친명 모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재판부에서도 공소 기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제 이중 기소를 했다거나 네. 뭐 이제 뭐 남소한 경우에 이게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정치적 주장으로 좀 더 뭐 가까이 시작은 보이는. 아니었는데 네. 결국은 그런 개파로 보이는데 네. 그게 사실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냥 시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은 생각에.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개파 모임으로 보이죠. 재파 모임이 된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